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에너지 통로, 바로 기경팔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몸의 놀라운 비밀과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우리 몸의 주요 강줄기 같은 12개의 경락 외에 이 강들을 연결하고 조절하는 거대한 댐이나 저수지 같은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기경팔맥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우리 몸에 기운이 넘치거나 부족할 때 나타나 균형을 잡아주는 마치 몸속의 히든카드 같은 존재죠.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첫째, 기경팔맥이 도대체 무엇인지 고속도로와 국도 비유를 통해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고요. 둘째, 우리 몸의 중심을 꿰뚫는 인맥과 동맥부터 허리를 꽉 잡아주는 대맥, 그리고 우리 몸의 움직임과 수면을 관장하는 신비로운 교맥과 유맥까지 8가지 특수부대의 개성과 활약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셋째, 기경팔맥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예를 들어 스트레스 관리나 만성 피로 해소, 심지어 감정 조절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꿀팁들을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특히 만성적인 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 내 몸에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에 숨겨진 에너지 고속도로, 기경팔맥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1부, 우리 몸의 특별한 에너지 시스템, 기경팔맥이란 무엇인가? 자, 본격적으로 기경팔맥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우리 몸에는 경락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통로가 있습니다. 이 경락은 기와 혈이 흐르는 길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길은 십이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치 전국 각지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국도와 같아요. 각각의 국도는 폐, 위, 심장 같은 주요 도시, 즉 장부와 직접 연결되어서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죠. 그런데 국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지역에 차가 몰리면 교통체증이 생기고 길이 끊기면 다른 지역으로 갈 방법이 막막해지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국도 사이사이를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조절하고 위급할 때 빠르게 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죠. 기경팔맥이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기경이라는 이름의 기, 자는 특별하다, 기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12개의 정규 경락과는 다른 특별한 임무를 띤 8개의 경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특별한 고속도로들은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십이정경처럼 특정 장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특정 도시가 아닌 국가 전체의 균형을 위해 존재하는 전략적인 도로망과 같죠. 둘째, 평소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십이정경이라는 국도에 기혈이 원활하게 흐를 때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셋째, 하지만 십이정경의 기혈이 넘쳐날 때는 그 넘치는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댐이나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기혈이 부족해지면 저장해둔 에너지를 방출해서 국도를 지원하는 지원군이 되어주죠. 홍수가 나면 댐에 물을 가두고 가뭄이 들면 물을 방류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경팔맥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십이정경이 일상적인 생명활동을 담당한다면 기경팔맥은 보다 근원적이고 선천적인 생명 에너지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어요. 고대의 도가, 수행자들이 불로장생을 위해 이 기경팔맥을 단련하는 데 집중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의 8개 고속도로는 각각 어떤 이름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2부 8인 8색 기경팔맥 특수부대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고속도로 기경팔맥은 총 8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노선은 저마다의 이름과 역할, 그리고 개성 넘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1. 우리 몸의 기둥, 인맥과 동맥.
가장 먼저 소개할 두 경맥은 기경팔맥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인맥, 과동맥입니다. 이 둘은 특별하게도 자신만의 전용 노선, 즉 혈자리를 가진 유의한 경맥이라서 12정경과 함께 14경으로 묶어서 부르기도 해요. 인맥, 음의 바다, 인맥은 임신하다, 맞다는 뜻을 가진 임, 자를 씁니다. 우리 몸의 안면 중앙선을 따라 흐르는데요. 모든 경락을 책임지고 조절한다고 해서 음맥의 바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임신, 출산, 월경과 같은 생식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인맥이 튼튼하면 자궁이 건강하고 소화 기능도 원활해집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될 때 가슴 중앙에 있는 단중혈을 지그시 눌러주면 인맥의 기운이 소통되면서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맥, 양의 바다, 동맥은 감독하다, 거느리다는 뜻의 독, 자를 씁니다. 엉치뼈 끝에서 시작해서 척추를 따라 등 중앙선을 타고 올라가 머리를 지나 윗입술 안쪽에서 끝나는 아주 긴 경맥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양, 경락을 총괄하는 대장이라고 해서 양맥의 바다라고 불리죠. 척추와 뇌, 신경계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동맥의 기운이 왕성하면 허리가 튼튼하고 머리가 맑아지며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허리가 뻐근하거나 머리가 무거울 때 꼬리뼈 바로 위 움푹 들어간 곳, 장강혈 부근이나 목 뒤쪽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중앙지점, 풍부혈 부근을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맥과 동맥을 소통시키는 것을 소주천이라고 하는데 도가 수련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핵심적인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대고 복식 호흡을 하면 인맥과 동맥의 기운이 연결되어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명상할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2. 생명력의 근원, 축맥과 대맥. 다음은 우리 몸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균형을 담당하는 두 경맥입니다. 축맥, 12경락의 바다, 축맥은 중요한 길목이라는 뜻의 충, 자를 씁니다. 자궁, 남성은 단전에서 시작해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몸 전체로 뻗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경맥입니다. 특히 12정경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12경맥의 바다 또는 혈액, 즉 피의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몸의 기혈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축맥은 소화, 순환, 생식 등 생명활동의 근본 에너지와 관련이 깊습니다. 축맥의 기능이 약해지면 아랫배가 차고 생리불순이 생기거나 기운이 위로 솟구쳐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축맥의 순환을 돕습니다. 대맥, 유일한 허리띠 경맥. 대맥은 허리띠라는 뜻에 대해 자를 씁니다. 이름 그대로 유일하게 우리 몸을 가로로 마치 허리띠처럼 한 바퀴 감싸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경맥입니다. 갈비뼈 아래에서 시작해서 허리와 배를 둘러싸고 있죠. 대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아래로 흐르는 모든 경락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옷을 단정하게 잡아주듯이 대맥은 경락들이 제멋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대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에 힘이 없고 아랫배가 차가우며 여성의 경우 냉대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옆구리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훌라후프 운동을 하는 것이 대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 우리 몸의 민첩함과 수면을 책임지는 교맥 형제. 이제 우리 몸의 좌우 균형과 움직임, 그리고 잠과 관련된 신비로운 경맥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교맥 형제입니다. 교는 발꿈치 또는 민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교맥, 낮의 활동을 주관. 양교맥은 발 바깥쪽 복사뼈 아래에서 시작해서 다리 바깥쪽을 따라 올라가 어깨, 목을 거쳐 눈 안쪽 구석에서 끝납니다. 우리 몸의 바깥쪽, 즉 양의 영역을 지배하며 민첩하고 활발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낮에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교맥에 문제가 생기면 몸 바깥쪽 근육이 경직되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눈이 쉽게 피로해지기도 하죠. 음교맥, 밤의 휴식을 주관. 음교맥은 발 안쪽 복사뼈 아래에서 시작해서 다리 안쪽을 따라 올라가 가슴 목을 거쳐 눈 안쪽 구석에서 양교맥과 만납니다. 우리 몸의 안쪽, 즉 음의 영역을 담당하며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하게 합니다. 눈을 감게 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음교맥에 문제가 생기면 몸 안쪽 근육이 당기고 뻣뻣해지며 반대로 계속 잠이 쏟아지는 과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교맥과 음교맥은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합니다. 낮에는 양교맥의 기운이 활발해져 활동하고 밤에는 음교맥의 기운이 우세해져 잠을 자는 것이죠. 불면증이나 과수면으로 고생한다면 이 두 교맥의 균형이 깨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목 안쪽과 바깥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돌려주는 것이 교맥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전신의 음양을 조율하는 유맥 형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경맥은 전신에 퍼져 있는 경락들을 그물처럼 엮어 전체적인 음양 조화를 조절하는 유맥 형제입니다. 유는 별이, 즉 그물의 코를 꿰는 굵은 줄을 의미합니다. 양유맥, 겉을 지키는 방어막. 양유맥은 몸 바깥쪽에 있는 모든 양, 경락들을 서로 연결하고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겉, 즉 표를 주관하며 외부의 나쁜 기운, 사기에 저항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양유맥에 병이 생기면 특별한 이유 없이 몸에 열이 나고 오한이 드는 증상, 한열 왕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유맥, 안을 지키는 평화유지군. 음유맥은 몸 안쪽에 있는 모든 경락들을 서로 연결하고 묶어줍니다. 우리 몸의 속, 즉 리를 주관하며 내적인 평화와 안정, 특히 심장과 정신 활동에 깊이 관여합니다. 음유맥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을 느끼거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유맥과 음유맥은 우리 몸의 내외, 음양의 균형을 총괄하는 중요한 경맥입니다. 이 두 경맥의 조화가 깨지면 원인 모를 통증이나 감정 기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개의 기경팔맥은 각자의 위치에서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몸의 기혈이 막힘없이 흐르고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조절하며 궁극적으로는 생명활동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아주 정교하고 지혜로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부 심화학습, 기경팔맥의 임상적 활용과 어려운 개념들. 자, 이제 기경팔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의학에서는 이 기경팔맥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더 깊은 지식에 목마른 분들을 위한 시간이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1. 팔맥교회혈, 기경팔맥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 앞서 인맥과 동맥을 제외한 6개의 기경팔맥은 자신만의 혈자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경맥들은 어떻게 조절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바로 팔맥교회혈이라는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팔맥교회혈은 12정경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기경팔맥과 통해 있는 8개의 특정 혈자리를 말합니다. 마치 국도 위에 있지만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특별한 나들목, IC과 같은 곳이죠. 예를 들어 손목 안쪽에 있는 내관이라는 혈자리는 수거름 심포경에 속하지만 동시에 음유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울렁거릴 때 내관을 지압하면 위장 기능이 조절될 뿐만 아니라 음유맥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가슴 답답함이 해소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목 바깥쪽에 있는 신맥이라는 혈자리는 족태양방광경에 속하면서 양교맥과 통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신맥에 침을 놓으면 방광경의 통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양교맥을 자극하여 몸의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팔맥교회혈은 단 8개의 혈자리만으로 우리 몸의 근원적인 에너지 시스템인 기경팔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복잡한 증상의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나 전신적인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 이 팔맥교회혈은 매우 효과적인 치료점이 되어줍니다. 2. 선천지기와 후천지기. 기경팔맥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바로 선천지기와 후천지기입니다. 선천지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생명 에너지를 말합니다. 주로 신장에 저장되어 있으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경팔맥, 특히 인맥, 동맥, 충맥은 이 선천지기가 흐르는 주된 통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경팔맥을 잘 관리하는 것은 타고난 생명력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후천지기, 태어난 후에 음식을 섭취하고 호흡을 통해 얻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주로 비위, 즉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지며 십이정경을 따라 흐르면서 일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합니다. 십이정경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후천적 재산이라면 기경팔맥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천적 자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후천적인 재산으로 살아가지만 큰 병에 걸리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선천적인 자산을 꺼내 써야 하는 것과 같죠. 따라서 평소에 기경팔맥을 잘 보양하고 단련하는 것은 비상시를 대비해 든든한 적금을 들어두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경팔맥과 현대인의 삶. 기경팔맥 이론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여전히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 충맥은 감정의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맥의 기운이 위로 솟구치면서 가슴 답답함, 불안, 분노 등의 감정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유맥은 심장과 정신에 영향을 주어 마음의 안정을 돕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충맥과 음유맥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은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피로와 번아웃. 대맥은 우리 몸의 경락들을 묶어주는 허리띠라고 했죠. 과로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대맥이 느슨해지면 온몸의 기운이 아래로 처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번아웃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옆구리 스트레칭이나 허리 돌리기 운동으로 대맥을 강화하면 흩어진 에너지를 다시 모으고 몸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장애. 불면과 과수면은 각각 양교맥과 음교맥의 불균형과 관련이 깊습니다. 스마트폰 불빛과 같은 인공적인 빛은 밤에도 양교맥을 활성화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최대한 빛을 차단하고 발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교맥의 균형을 찾아주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우리 몸에 숨겨진 에너지 고속도로 기경팔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2개의 국도, 12정경 사이를 연결하며 우리 몸의 기혈을 조절하는 저수지이자 선천적인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신비로운 통로라는 점, 이제 모두 이해하셨죠? 몸의 앞뒤 중심을 잡는 인맥과 동맥, 에너지의 근원인 충맥과 허리띠 대맥,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과 잠을 관장하는 교맥과 전신의 조화를 이루는 유맥까지. 이 8개의 특별한 경맥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기경팔맥을 기억하고 그 흐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내 몸의 더 깊은 차원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더 지혜롭게 돌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저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